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혹시 여러분, 은행에 맡긴 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0이 된다는 걸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진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한,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던 엄청 중요한 변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행에 1만 원 이상 예적금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왜냐하면 무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제도가 바뀌거든요. 그것도 아주 크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게 되면 우리는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는데요. 금융기관이 매년 일정한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 돈으로 고객 예금을 일정 부분까지 보상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우리는 평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당 1인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 사실 2001년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무려 20년도 넘게 제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2배, 3배로 뛰었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만 그대로였던 거죠. 반면 미국은 약 3억 5천만 원, 일본은 9천만 원, 영국은 1억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선진국에 비해 확실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도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드디어 올해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그 주인공이죠. 실제 시행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데요. 아니, 법 통과했으면 바로 시행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느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도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저축은행이나 소형 금융기관은 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갑자기 예금이 몰리면 이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투자나 대출로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는 다시 금융시장 전체로 퍼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단순히 좋으니까 빨리 시행하자는 접근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 비용은 결국 금융소비자, 즉 우리에게 수수료나 금리 형태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보호가 강화돼 좋지만 다른 비용이 올라가면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농협과 새마을금고도 내부 규정을 개정 중이라서 올해 안에는 이쪽도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뿐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곳에서도 앞으로는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변화는 단순히 예금 한도가 올라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금융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야 제대로 된 안전망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보호가 강화되면서 금융비용이 더 올라갈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